네, 안녕하세요. 트럼펫인가요? 힘부시겠어요. 악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펫 소리가 아주 흥겹죠, 어, 중남미 여행을 언젠가는 한번 가보리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중남미 여행을 다룬 프로에 보면은, 그 마리아치, 그죠? 마리아치라 그래서 거리의 악단들이 있죠. 그래서 흥겹게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음악을 흥겹게 연주를 해주고 뭐 나름대로 소정의 얼마의 연주비를 받아가는 뭐 그거로 그 생계를 꾸려가는 거리의 악사들을 우리가 마리아치라 그러자는 거죠. 마리아치. 맨날 음악을 고르면서 뭐 가을이라고 클래식과 격조 있는 그런 노래를 고르니까 지겹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소간 흥겨운 노래로 마리아치 빠람빰빰빰빰빰 하는 노래를 골랐는데 주가는 음악은 흥겨웠는데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만은 오늘은 주가가 조금 밀렸습니다. 뭐 시장이란 게 그죠? 시장이란 게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고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는 거니까 그를 여기 하고 보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조갑정에 빠져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을 오늘 하루라도 떨어지면은 불안에 초조하고 이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식을 팔지 못해서 안 달러복달하고 그런 게 우리 일반인들의 개미들의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가지고야 주식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느긋하시라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을 파동이란 게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파동이란 게 어려운 거 아니다.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사실은 파동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렵죠. 그죠? 되게 어렵잖아. 그렇습니까? 현재 지금의 파동이 3번 파동인지 5번 파동인지 4번 파동인지 이걸 참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파동을 세 분에 들어가면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쉽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쉽지 않아요. 하지만 왜 제목을 파동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냐면 파동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 그 바닷가에서 파도, 그죠? 파도가 어떻게 칩니까? 한꺼번에 확 칩니까? 아니죠. 확 쳤다가 다시 물러났다가 다시 치고 물러나고 갔다가 왔다가 철썩 쏴 하는 게 파동이죠. 그죠? 그게 웨이브죠.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원웨이로 올라가거나 원웨이로 떨어지는 거 없다 그랬죠.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오락가락 내리는 것도 내리락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오락가락한 각각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느냐? 파동이라 그러죠. 그죠? 파도가 절석 왔다가 물러나고 절석 왔다가 물러나고 해변에 그죠? 하는 거 똑같은 짓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12포인트 떨어졌다 그래서 뭐 실망하거나 추세가 바뀌었다거나 지금부터는 하락 반전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죠? 뭐 오르면 내림 있고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일목균형표에서 파동론에 있어서 일목균형표의 파동론에 보면은 파동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탄되었다. 그죠? 파동이 파탄되었다. 파탄 이렇게 씁니다만은 파동이 파탄되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상승 하락 이어지다가 이 하락세가 전저점을 무너뜨리면은 파동이 끝났다. 파동이 파탄되었다. 그죠? 이걸 갖다가 파동이 파탄됐다. 추세가 이제 상승하던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죠? 그거는 뭐냐니까 파동이 파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상승폭에 비해서 그죠?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크게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는 게 상승 추세인데 그게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다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전저점을 무너뜨렸다. 이게 이제 파동이 파탄되었다 그러잖아. 그럼 뭡니까? 추세가 상승세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12포인트 떨어졌는데 미국의 주가가 간밤에 난리를 쳤는데 올랐는데, 그죠? 나스닥도 한 1%는 아닙니다만은 0.9% 좀 올랐는데 S&P도 올랐고 다우도 올랐고 다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졌냐라고 할 것도 없고, 왜 외국인들이 샀는데, 그죠? 코스닥도 샀는데 왜 우리나라 떨어졌나 할 것도 없고, 오로지 주가란 게 오락가락 하는 법이니까 오늘 떨어지는 것은 어제까지 며칠 올랐으니까 조정의 국면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현사 주장하죠. 우리는 항상 감으로, 그죠? 감이나 느낌이나 필링이라 이런 거로 거래 안 하죠. 그죠? 감이나 느낌이나 필링 이런 거 거래 안 합니다. 뭐로 거래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물증이 있어야 거래합니다. 그렇죠? 무슨 물증? 뭐 기준선을 가지고 일목으로 거래하든가 아니면은 뭘 가지고 RSI로 거래하는데, 현재 우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RSI가 still 여전히 매수 신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여전히 2300을 고수하겠다. 그죠? 목표 2300을 여전히 고수한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요? 미장이나 국장 모두 전강후약을 보이는 것은 매수세가 약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이죠. 전강후약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전강후약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침에 매수세가 올라왔는데 뒤에 오후에 매도세가 설치다 보니까, 매도세가 더 강하다 보니까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 빠지는 거죠. 당연히 매도세가 강한 거죠. 그래야 해서 매수세가 약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 현재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차트 보면서 볼까요? 응? 차트에 코스피 차트에 이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거 못 믿겠다 이거야. 왜 못 믿겠냐? 저는 이게 잘 안 봅니다만 차트가 복잡해서 여기다 나타내지 않습니다만은 거래량이, 그죠? 거래량이 신통치 못하잖아. 그래 볼까요? 관심 지표에 거래량 나와봐. 오늘 거래량이 늘었네. 오늘 늘었습니다만은 예컨대 어제까지, 그죠? 어제까지 거래량이 별배 없었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별배 없으니까 거래량이 별배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별배 없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를 겉으로 보기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겉으로는 상승하지만 이것을 추세적 상승으로 볼 수는 없다. 그건 뭐냐? 지금은 반등에 불과하다. 어떤 반등? 하락에 대한, 그죠? 하락에 대한 반등이다. 그죠? 하락세가 나타났으니까 반등하고 있다. 우리 유시간 발로 말하면은 반등인데,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몇 번 파동인가요? 4파다. 그죠? 4파다. 따라서 4파니까 여기까지가 A고, 여기까지가 B고, 여기가 C다. 우리는 4의 C인데, 이게 3-4의 C인지, 3-3-4의 C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지금의 4파 중에서 4파인 거는 분명하다. 조정 파동이다. 반등 파동이다. 그죠? 그 중에서 C 파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지 않고서는 별볼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거래량 늘었으니까, 그죠? 오늘 거래량 늘었으니까 앞으로 올라가겠네.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굳이 말한다면 거래량과 이야기 나온 김에 거래량과 주가를 볼 때 거래량도 늘고 주가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주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거래량과 주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거래량도 늘고 주가도 늘어날 때는 우리가 뭐라 하느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죠?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도 올라가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니까 그래야 해서 거래량도 줄고
그 다음에 주가도 떨어진다. 이건 뭡니까? 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락세가 이어질 거다. 시장에 관심사가 없어지니까 거래량도 줄어들고 주가도 떨어지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밀릴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죠? 주가는 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조만간 하락 반전할 거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거꾸로 주가는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늘어난다. 새로운 신규 매수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니까 다시 상승 반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가 근본적으로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이니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항상 이게 맞다면 모르겠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렇게 된다. 근데 매일매일의 거래량을 보기 어려우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한 게 OBV라는 지표이긴 합니다. 하여간 간에 최근 들어서 주가는 그럭저럭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걸 봐서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걸 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보다는 상승세가 조만간 꺾일 거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세는 오로지 반등에 불과하다. 그죠? 요 상승은 뭡니까?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상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강 후약되는 것도 후약이 되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니까 매수세가 취약하기 때문이죠. 그죠? 아침에 올리는데 오후까지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오전에 올려놓고 오후에도 올려야 되는데 오전에 올려놨는데 오후 들어서 매수세가 나오는 바람에 오전에 올리는 걸 다 까먹고 오후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매수세가 취약하다는 이야기니까 이래저래 이것도 지금은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 뭡니까? 반등이다라는 실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러나 저러나 거래량을 봐서도 그렇고 또는 뭡니까? 전강 후약이라는 걸로 봐서도 그렇고 또는 파동으로 봐서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지금의 추세가 근본적으로 상승세다. 추세적인 상승세다. 충격 파동이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있는 주식 다 팔고 지금이라도 시장을 떠나갈까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왜? 맨날 그런 이야기죠. RSI, 우리의 전가의 보도가 RSI인데, RSI가 사라 그러니까 기준선하고 구름까지 가더라. RSI가 사라 그러니까 기준선까지 가고 구름까지 가더라. 이번에도 RSI가 사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 그랬으니까 기준선까지 가고 재수 오면은 구름까지 가지 않겠냐. 아직 기준선이 걸쳐있는 2300 근처도 안 갔으니까 오늘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2294죠. 그죠? 2294도 아직 안 갔으니까 오늘 마감가가 얼마입니까? 2237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한 60포인트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직 좀 더 버텨보자. 그 다음에 오늘 밀리면 다시 올라가겠지 뭐. 그죠? 올라가겠지 뭐. 더구나 오늘 주가는 떨어졌는데, 그죠? 주가는 떨어졌는데 거래량은 늘었네. 이걸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하락해서 상승으로 반전하는 이렇게 되는 시로 타임을 그랬으니까 이래저래 거래량 늘었으니까 다시 시장이 으쌰 올라가지 않겠냐.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가가 쌀 때 사자는 신규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보인다. 그죠? 신규 매수세가 뭡니까? 오늘은 외국인이 기관이 샀나요? 일반이 샀나요? 외국인이 샀나요? 누가 샀나요? 오늘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랐는데 환율 나와봐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올랐습니다. 사뭇 올랐습니다. 요점 일로 외국인들이 샀네요. 개인들은 주가가 오른다고 좀 팔았고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판 건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이 샀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과 현물에서 꾸준하게 샀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냐. 물론 외국인들라 그래가지고 시장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그죠? 왜요? 선물을 팔았네. 그죠? 선물을 팔았으니까 이것만 봐가지고야 아마도 현 선물 간에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죠?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든 간에 프로그램 거래도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프로그램 거래의 영향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다 그래서 얘들이 마냥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최소한 팔지 않았지 않냐. 그죠? 팔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씩 새로운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는 RSI 상으로 봐서 매수 신호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으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죠? 올라갈 거다. 기다려보자. 예서 말 수는 없다. 우리는 언제 팝니까? 언제 팝니까? RSI가 팔라 그러면 팔죠. 그죠? 자, 이제 거래량도 빼고 RSI가 팔라 그러면 팝니다. 언제 팝니까? 이때쯤 파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로 예를 들어 본다면 언제요? RSI가 팔라 그러라. 팔아라. 그죠? 이럴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니잖아. 오늘 RSI가 끼켜야 46밖에 안 되니까 70선 위로 안 올라갔으니까 아직 아니죠. 그죠? 아니면은 될 수 없이 주가가 방방방방 밀려가지고 무슨 일이 모릅니다만은 갑자기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려서 30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좋다 말았다 하고 팔아야 됩니다만은 그것도 아니고 70선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46이라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중립 상태에 있으니까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갈 거다. 시장에 힘이 없으니까 비질거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강력한 힘은 아니더라도 비질 하면서도 기준선 재수 오면은 구름 근처까지라도 계속 비질 하면서도 가보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죠. 요새 우리 하는 말로 그죠? 무병장수란 말 안 하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유병장수라고 하죠. 그 유병장수. 비질비질 하면서 꼬랑꼬랑 하면서 오래 사는 거죠. 그죠? 꼬랑꼬랑 하면서 비질거리면서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밥심으로 먹는다, 밥 힘으로 먹습니다만은 밥심으로 산다 그랬습니다만은 요새는 밥심으로 안 살고 뭐로 삽니까? 약심으로 살자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오래 살면서 무병장수가 아니고 유병장수고 밥심이 아니고 약심으로 사는 것처럼 주가가 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약의 힘으로 내지는 뭡니까? 유병장수 꼬랑꼬랑 하면서 꼬랑꼬랑 아이고 이러면서 올라가지 않겠냐. 그죠? 그러다가 언제 팝니까? RSI가 팔아라 라고 할 때 판다. 아니면은 떨어져 가지고 30m 내려갈 때도 팔아라 라고 판다.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대로 가마 있는다. 스테이 그대로 있는다. 그죠? 그 주장을 계속 반복합니다. 코스닥이라서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이라서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아직은 뭐 오늘도 밀렸습니다만은 크게 오르다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며칠 올랐으니까 그죠? 한 사나 올랐으니까 떨어질 만도 하지. 조금 밀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900 올라가면서 뭐 기준선 아직 근처도 안 갔으니까 한 720까지라도 가보고 나서 그죠? 그때쯤 되면 RSI가 뭔가 얘기할 때니까 그때 가서 뭐 팔든지 말든지 다 왔다고 할든지 말든지 할 때지. 아직까지 지금 좀 어정쩡한 상태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우리로서야 더 기다려보자. 물증이 아직 안 나왔지 않냐. 꼭 뭐가 똑같습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이 순간이 지금의 이 순간이 언제와 똑같느냐니까 과거로 쑥 돌아가 보니까 이때쯤하고 비슷하네. 그죠? RSI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죠. 맞습니까? RSI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이런 정도가 비슷하죠. 그죠? RSI. 자, 돌아가서 이렇습니다. 이때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죠? 지금 이거 똑같잖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현재 우리가 이제 2022 7월 달인데 올해 7월 달인데 뭐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의 그림이나 지금 여기 그림이나 됐지? 지금 여기나 똑같잖아요. 생기기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때쯤 돼가지고 보니까 RSI가 사라 하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라 하긴 했는데 올라가는 것 같더니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게 뭐 다이버전선이네, 그죠? 다이버전선 이때도 그랬네. 7월 달에도 다이버전선인데, 꾸역꾸역 올라가는 것 같더만은, 배운 게 병이라고, 위로 계속, 뭡니까? 수렴이 계속 보이네? 보입니까? 수렴? 위에 매도 세력이야? 다시 말해서, 매수 세력이 보다도 매도 세력이 강하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다시 보니까, 밀려요. 밀리는구나. 이거 보고 2.1%나 빠졌네. 이날 2.1%나 빠졌네요. 2.1% 빠졌네. 이날, 아이구야. 그래서 무서워서 매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RSI는 가만히 있는데 무서워서 매도. 공포심으로 매도했어요. 이날. 잘했나요? 매도한 날 표까지 해놓을까요? 자, 이날 매도했다. 그죠? 매도했어요. 잘했나요? 괜히 팔았잖아. 우리 답은 압니다만. 여기서 팔았는데 괜히 팔았잖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말 짜증나겠죠. 여기서 팔았는데 올라가는 꼴을 보면, 이 꼴을 보면 짜증나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지금 꼴 빠졌어. 자, 여기다, 여기. 그죠? 여기다. 공포심에서 위로 전강후역이고, 위로 수염도 많이 달려있고, 음선이고, 불안해. 또, 변화일? 오늘 대나 맞나? 여기 꼬치게 따져가지고, 오늘 며칠인가요? 41째 되는 날이네. 어제가 41째 되는 날이었네. 오늘 빠졌네. 변화일. 그래서 매도했다. 시작이죠. 잘했을까요? 네? 잘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것이, 네? 매도하는 것이 과연 결과가 될까요? 물론 모릅니다. 그죠? 오늘이니까. 네? 오늘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anyway,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때의 경험을 본다면, RSI로 봐서, RSI 이때였을 때 경험을 본다면, 성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기준선까지 갔다가 구름까지 되는 꼴을 보고 내려올 때 RSI가 매도하라는 신호 보고 매도했던 것이 차라리 나았던 것처럼, 이번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RSI가 매도하라는 신호를 나타내니까 아직까지는 기다려 볼만하다. 그죠? 스테이 할만하죠. 혹시나 재수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주가가 쫙쫙쫙쫙쫙 밀리고, 그래서 RSI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매도가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1번 케이스가 아니고 2번 케이스가 되면서 30선을 무너뜨리는, 이때 되면 우리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만, 그럴 때는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매도해야 돼. 그러면 위에서 내가 그때 팔고 싶은데 말이야, 이상하게 옛날에 어떻게 해서 팔지 마라 해가지고 이만큼 손해봤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스테이 하는 것은 뭘 기대하는 거죠? 더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소위 수익을 기대하는 대가로 감수하는 리스크죠. 떨어질 가능성 리스크는. 근데 리스크가 크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래도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수익 포텐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프로핏 포텐셜이 훨씬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RSI. 그죠? 근거 있나요? 제가 무슨 용뼈는 제주 가서 미래를 통찰력에 유리구슬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거 봐, 앞으로 떨어질 거다. 제가 뭐 유리구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슈퍼맨이 뭐 가지고 있죠? 이거 이상한 막대기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뭡니까? 이상한 막대기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징 해가지고, 시간을 막 돌리잖아요. 슈퍼맨의 이게 뭐지? 무슨 막대기야? 이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무기가 뭡니까? 그게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경험에서 RSI가 30 넘어갈 때 사고 나니까 한참 가더라, 이거. 30 넘어가니까 사고 나니까 한참 가더라. 30 넘어가니까 한참 가더라. 30 넘어가니까 한참 가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30 넘을 때 사면은, 뭐, 사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야간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론 랠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반등할 때마다 팔아라를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죠? 지금은 셀 타임이 아니다. 더 기다리면은 좀 더 좋은 타임이 오지 않겠냐.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관성이고, 그게 우리의 무기고, 그게 우리의 지속 가능한 거래의 그 방법이 되는 거죠. 그거 아니고, 그냥 느낌에서, 필이, 너무 온 같아. 팔자. 어쩌다 한 번은 맞겠죠. 느낌이. 역시 직감이 맞아. 직감. 네, 어쩐지 수상하더라. 예감이. 너의 직감이. 어쩐지 팔고 싶더라. 팔았는데, 맞았잖아. 그런 경우는 10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감이 받은 적이 많습니까? 예감이 틀린 적이 많습니까? 예감이 틀린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느냐? 여러분들이 유리한 것만 기억해요.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인간은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감이 맞더라. 그것만 딱 기억해. 예감대로 했다가 틀린 경우는 기억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예감이 이상하다 했을 때 그것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예감이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적 기억이죠. 그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선택적 기억. 지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철저하게 논리대로 가시라라는 말입니다.